일단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부터 할 건데요. 지금 응용 계층을 보고 있는데 7계층이 이제 응용 계층이죠. 응용은 항상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로 통용이 되니까, 왜냐하면 응용 소프트웨어, 응용 계층 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그거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니까 그 어플리케이션 잘 알아두시고, FTP 아시죠? FTP 파일 전송할 때 쓰이는 거 포트 20번이랑 21번 맞죠? 텔넷 원격에 접속해서 내가 커맨드 명령어를 내리는 거죠. 그렇죠? 23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FTP하고 텔넷은 보안에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죠. 자, 그럼 FTP는 어떻게 해야 돼? SFTP나 FTPS를 사용하셔야 되죠. 맞죠? 자, 텔넷은 안전하지 않죠. 자, 그럼 뭘 사용해야 돼? 뭘 사용해야 되죠?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요? SSH를 사용해야 돼. SSH를 사용해야 돼. 응? 그렇죠? 이렇게 봐셔야 돼. 자, 그리고 SMTP 아시죠? SMTP하고 POP3하고 IMAP 연관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DNS가 뭐라고요? 도메인 네임을 주면 IP 주소를 알려주는 거고, 인버스 DNS는 IP 네임을 주면 호스트 네임을 알려주는, 거꾸로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 TFTP는 뭐라고요? TFTP는 뭐라고? TFTP는 뭐라고 했어요?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헷갈리면 안 돼요. FTP는 인증 기능을 기본으로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노니머스 FTP도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증 없이 사용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얘는 UDP 사용한다는 거 체크해 놓으세요. UDP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HTTP는 뭐예요? HTTP는 뭐죠? 인터넷에 사용하기 위한 건데, 요게 HTML을 주고받기 위한 규약인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아니고요. 정확히 목적이 있어요. HTML을 주고받기 위한 거야. 헷갈리면 안 돼요. HTML을 주고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 웹서버하고요. 웹서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있잖아요. 웹 브라우저가 있단 말이죠. 웹 브라우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주고받는 게 뭐냐면 HTML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해주는 거야? HTTP가 해주는 거란 말이죠. 맞죠? 맞죠? 자, 볼게요. DNS는 안전하지 않아? DNS는 안전하지 않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전하려면 뭘 써야 돼? 뭘 써야죠? DNSSEC을 써야죠. DNSSEC을 써야죠. 맞아요? HTTP는 안전하지 않아?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으면 뭘 써야 돼? 그렇죠. HTTPS를 사용하셔야 돼요. S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맞물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통신만 배울 때는 요것만 배우면 되는데요. 요게 보안 쪽으로 오게 되면은 요걸 다 아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응? 이렇게 다 아셔야 되는 거란 말이야.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POP3와 IMAP은 우리가 알려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메일 보안은 좀 이따 나와요. 이메일 보안 하려면 한 3가지 쓰는데, 그러니까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3가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보안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자, RPC하고 넷바이오스 별표할까요? 그러니까 왜 별표하냐면 시험 문제 자주 안 나오니까 나올 가능성이 역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111번이고 포트가 얘는 138번이라는 거죠. 자, RPC는 뭐냐면 내가 원격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실행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로컬에 있는 거 말고
원격에 있는 거, 네트워크 통해서 있는 거, 그거 실행할 때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넷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프린터를 사용한다거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폴더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잖아요. 그런 거는 넷바이오스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SNMP는 어디 사용한다고? SNMP는요, 네트워크 관리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요, 네트워크 장비라니까?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설정하려고 할 때. SNMP. 정말 중요해, SNMP. 자, 계속 갈게요.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네트워크 보안에서 뭘 다뤘어? 그러니까 OSI 7 레이어를 다뤘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뭘 다룰 거냐면 그거를 뭐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번에는 TCP/IP 관점에서 해석을 할 거예요. TCP/IP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 그러니까 아까는 OSI 7 레이어는 7계층이었는데 얘는 5계층, 4계층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자, 그래서 OSI 7 레이어하고 TCP/IP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네트워크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해석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OSI 7 레이어 관점에서 해석할 건지 아니면 TCP/IP 관점에서 해석할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이렇게 바뀌고 네트워크 레이어는 인터넷 레이어로 바뀌고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뭐 같고 같은 거는 필요 없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 통칭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바뀐다고요. 그럼 뭐만 기억하면 돼? 요 밑에 있는 것만 기억하면 되죠. 네트워크, 인터넷, 데이터 링크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어, 그리고 피지컬은 하드웨어. 같은 개념이니까 얘도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돼?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되죠.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하드웨어는 뭐라고 돼 있어? 닉 기억나시죠? 닉 제가 말씀드린 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랜카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어는 네트워크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인데 요거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별표할까요? 자, 인터넷 레이어에 뭐 있어? 네트워크 레이어에 뭐 있어? IP, ICMP, ARP, RARP, IGMP. 정말 중요해. 지금 이거 어디서 하고 있어? 이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 인터넷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층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와. 계층 물어보는 질문 나와. 지금 다음 중 내가 좀 설명을 쫙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설명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링크 레이어로 설명해야 되는데 뭐 다른 걸로 설명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계층은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각 계층별 애들을 정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된단 말이죠. 이건 문제 다발이야. 문제 다발인 거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괜찮죠. TCP, UDP는 아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나 서비스는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방금 전에 했던 것들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을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층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계층을 하나씩 봤더니 뭐 지금 이 계층을 보자는 거예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어를 한번 보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어를 보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네트워크 계층은 요 계층 두 개를 합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하드웨어라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어를 합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합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니까 뭐예요? 호환성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종의 것들이 되게 많이 물리잖아요. 맞아요? 이종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물리겠죠? 이거 당연하잖아. 이종의 기술들이 물리겠지. 뭐 여러 가지 뭐 랜드, 웬드 막 이런 이종의 것들이 막 물리겠지. 뭐 ATM이 물렸다가 뭐 X.25가 물렸다가 뭐 여러 가지 이종의 기술들이 물리겠지.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어쨌거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호환성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뭘 해줘? 요거 해주죠. 한 패킷을 P2P로 전송할 때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한 패킷을 P2P로 전송할 때. 지금 다시 안 그려도 되죠? P2P를 원 패킷을 P2P로 전송할 때, 바로 다음 노드로 전송하려고 할 때. 맞아요? 맞죠? 자,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인터넷 볼까요? 인터넷 계층 할 말이 참 많죠. 할 말이 참 많은데 인터넷 계층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맞죠? 뭘 해줘? 한 패킷을 엔드 투 엔드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무슨 기능이 있어? 라우팅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주소 변환, ARP 기억나세요? ARP IP 주소를 주면 맥 주소를 주는 그렇죠. 주소 변환과 라우팅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우팅은 뭐냐면 해당 패킷을 최적의 경로로 보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로드들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건 다반사예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트래픽이 몰린다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패킷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라우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지금 보시면 프로토콜 종류가 IP부터 ICMP부터 OSPF, RIP, BGP, IDRP, 그 다음에 IGMP, ARP 등이 있는데 이걸 하나씩 다시 보면요. IP는요. IP 프로토콜은 뭘 하냐면 일단 주소 관련된 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 관련된 놈을 해주는 거예요. 라우팅 관련된 놈을 해줘요. 주소와 라우팅. 주소와 라우팅. 이 라우팅을 뭐라고 하냐면 베스트 라우트라고 하죠. 베스트 라우트라고 하죠. 라우팅은 이따가 조금 이따 다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ICMP는 뭐냐면 ICMP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핑이 있어요. 핑이 뭐냐면 상대방 PC의 상황을 이제 체크할 때 뭐 살아있어 죽어있어 뭐 그런 거 체크할 때 핑 보내요. 핑 같은 거 보낼 때 ICMP 메시지 사용하죠. 그러니까 ICMP는 이따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자, 그다음에 요 네 개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니까 제가 정말 중요하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IGMP는 멀티캐스트 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멀티캐스트는 언제 사용하냐면 IPTV 같은 애들. 그래서 맨 처음에 송신국에서 송신할 때 IPTV를 이렇게 보내면 중간에 이제 라우터에서 패킷을 복사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요거를 이제 멀티캐스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ARP 갈까요? ARP는 정말 중요해요. IP 주소를 주면 맥 주소를 가지고 오죠. 예를 들어서 RP는 맥 주소를 주면 IP를 주죠. 자, 요거 왜 합니까? 요거 왜 하죠? ARP 왜 하죠? 왜 ARP가 필요할까요? 오케이,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가정이 빠져 있어. P2P에 있는 애들의 IP밖에 모르는데 그 주소, 맥 주소를 알아야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애랑 통신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스위치밖에 없으니까. 이 계층 스위치밖에 없으니까. 그죠? 맥 주소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게 빠져 있어요. 전송하는 건 맞아. 전송하는 건 맞는데 그 전송이 엔드 투 엔드도 있을 수 있고 P2P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P2P가 빠져 있는 거죠. P2P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 얘기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야. 자,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라우팅 프로토콜. 이거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와. 자, 가정은 뭐냐면 이렇게 AS가 있어요. AS가 있어요. AS는 뭐냐면
그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율 이렇게 환경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자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이제 숭실대라고 할게요. 숭실대는 AS죠. 여기는 서울대라고 할게요. 서울대라고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어. 그 전제 조건 같은 게 있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우터들이 이렇게 있잖아. 라우터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라우터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해야 돼요. 교환해야 돼. 왜냐하면 이쪽 네트워크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고 이쪽 네트워크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지 모르잖아. 그러면 최적의 경로를 얻기 위해서는 라우팅 테이블들을 서로 교환해줘야 된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보면 요 안에서를 인트라 AS라고 하거든요. 요게 OSPF하고 RIP가 있어요. 이 안에서 요 안에서만 인트라 AS 됐어요? 자, 보세요.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자, 경계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경계 라우터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 맞아요? 경계 라우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경계 라우터 사이에 있는 거를 BGP라고 불러요. BGP 이렇게. BGP 프로토콜에 의해서 경계 라우터 애들이 라우팅 테이블을 서로 교환해요. 그리고요, 보세요. 여기에 있는 애하고요, 여기에 있는 라우터가요,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요게 IDRP고요. 얘는 인터 AS예요. 인터는 이제 사이, 인트라는 안에. 자, 보세요. 좀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는데 BGP는 어디에 속해? BGP는 어디에 속하죠? 인트라야, 인터야? 경계잖아, 그죠? 경계잖아.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인터로 보는 게 맞아요, 인터. 그러니까 인터로 보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인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B가 이제 보더예요, 보더. 경계예요, 경계인 거야, 경계. 그러니까 수업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경계인 거야, 경계. 됐어요? 요거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응? 시험 문제 다발이야. 시험 문제가 다발로 나온다.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됐어요?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뭐 전달 계층인데요. 거기 보면 TCP하고 그 다음에 UDP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얘는 뭐 하는 거야? 하나의 메시지를 엔드-투-엔드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하나의 메시지를 엔드-투-엔드로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이고요. UDP는 커넥션 레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커넥션 오리엔티드는 커넥션을 지향한다. 커넥션 레스는 커넥션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연결 설정을 맺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베스트 에포트예요. 베스트 에포트예요. 요 단어. 그러니까 베스트 에포트는 뭐냐면 그냥 최선을 다하지만 보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좋은 뜻은 아니야. 좋은 뜻은 아니야. 베스트 에포트야.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플리케이션, 응용 계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다 우리가 봤던 거야. 우리가 다 봤던 거야. 근데 안 봤던 거는 뭐냐면 핑도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핑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야. 핑도 아시겠지만 핑 해봤어요? 핑 안 해봤으면 오늘 해봐. 핑 해봤죠. 자, 그리고 NFS는 다른 말로 RPC, NFS는 다른 말로 RPC, 뭐 이런 단어 정도만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반복하고 있죠, 계속. NFC, NFS. 자, 그리고요. 자, IPv4 가요. IPv4. 이전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IPv6로 변환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 주소 형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의 10진수 형태. 요거 기억해 주세요. 4개의 10진수 형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0진수의 형태를 갖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소가 네트워크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호스트 주소가 있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네트워크와 호스트의 차이는? 네트워크와 호스트의 차이는 만약에 여기가 AS가 숭실대라면 여기가 이제 숭실대예요. 숭실대라고 한다면 네트워크는 숭실대를 대표하는 거고요. 숭실대를 대표하는 그 ID 같은 개념인 거고, 호스트는 숭실대 내에 각 PC들이 갖고 있는 IP인 거죠. PC들의 IP. 숭실대 내부에 있는 PC들의 IP를 호스트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저 네트워크는 숭실대를 대표하는 그냥 ID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ID. 왜냐면 IP는 아니죠. 왜냐면 통신할 수 없으니까. ID인 거, ID.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A, B, C, D, E 클래스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서브넷 마스크가 사용되긴 하는데 그냥 일부 네트워크에서 그냥 통으로 잡아 쓰려고 하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멀티캐스트도 사용하는데, 그죠? 멀티캐스트 사용하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그냥 D 클래스 그런 거 사용해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0으로 시작하느냐, 10으로 시작하느냐, 110으로 시작하느냐, 1110으로 시작하느냐, 1111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왜 기억해야 되냐면 나중에 그 숫자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나올 때 그냥 앞에 0 대입해가지고 나오지 않는 숫자 찾으시면 돼요. 맞느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저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서브넷 마스크가 있는데 요거는 이론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론으로 뭔가를 이해할 수는 없어. 당연히 나중에 문제하고 같이 봐야 돼. 뭐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같이 봐야 돼. 같이 이해하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IP 기억나시죠? 프라이빗 IP가 뭐예요? 프라이빗 IP하고 퍼블릭 IP가 있죠, 그죠? 사설 IP가 뭐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외부에 통신을 하지 않는다면, 외부랑 내가 연결을 하지 않는다면 내부에서 사설 IP로 만들어가지고 통신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그냥 퍼블릭 IP, 내가 구매하지 않은 퍼블릭 IP를 여기서만 쓸 거면 차단돼 있으면 써도 돼요. 근데 막 쓰면 안 돼. 당연히 오픈돼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태에서 퍼블릭을 쓰나 프라이빗을 쓰나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IP를 그냥 사용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저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외부랑 통신이 안 되는 놈이에요. 외부랑 통신이 안 되는데 어디서 많이 사용해요? 유무선 공유기, 집에 있는 유무선 공유기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NAT 그려가지고 이거 유무선, 그러니까 퍼블릭 IP하고 프라이빗 IP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할 때 NAT 사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자, 유무선 공유기는 뭐라고 불러요? 와이어리스 라우터라고 불러요. 와이어리스 라우터라고도 불러요. 와이어리스.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작은 라우터 또는 와이어리스 라우터라고도 불러요. 라우터라고도 부른다.
사설 IP 주소는 유무선 공유기 같은 데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IP이다. 효용성은 뭐냐 하면, 그죠? 만약에 모든 네트워크를 퍼블릭 IP로 구성하게 되면 IPv4는 옛날에 끝났다. 근데 이 프라이빗 IP가 존재함으로써 그리고 유무선 공유기가 존재함으로써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벅스 갔는데 다 공인 IP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프라이빗 IP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도 와이파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도 유무선 공유기 있는 거잖아요. 유무선 공유기하고 와이파이는 같은 거야. 같은 개념인 거죠. 자, 요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요거. 요거 기억해야 돼, 별표. 기억해야 돼. 10점, 172.16점부터 172.31점, 192.168점. 기억해야 돼, 무조건.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좀 더 깊숙이 볼 거예요. 응? 좀 더 깊숙이 볼 거야. 뭐 시험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일단 어렵게 공부하는 게 맞아.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합격대 점수대가 좀 낮다고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그 정도만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잘 맞아야 돼. 이거 지금 제아에 숨은 곳 쓸 때 엄청 많아. 그거 잘 맞아야 돼. 제아에 그 뭐 이렇게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60대 1 그러잖아. 다 허수야. 다 허수야. 진짜 그 고수들의 싸움이야. 다 허수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 하더라고. 이런 말 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저 멀리 고수들은 무조건 붙은 거고, 그 다음에 하수들은 무조건 떨어진 거고, 중간에 있는 애들끼리 싸우는 거죠. 중간에 애들끼리. 그러니까 박터지게, 그 점수대에 있는, 그 비슷한 점수대에 있는 애들이 박터지게 싸우는 거야, 박터지게 싸우는 거야. 박터지게 싸우는 거야. 맞죠? 맞죠? 비슷한 점수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중간대에서 박터지게 싸우지 말고, 고수대로 가라는 얘기야, 제 말은. 안전하게 붙어야죠. 마음 졸이며 붙지 말고. 그래서. 자, 보세요. IP 갈게요, IP. 자, end-to-end에서 하나의 패킷 전송하는 거 맞나요? 맞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내부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버전부터 여러 가지 헤더 랭스하고, 그 다음에 TOS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토탈 랭스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랑 플래그랑 프래그먼트 옵셋이랑 TTL이랑 프로토콜이랑 헤더 책섬이랑 소스 어드레스랑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랑 옵션스랑 뭐 이런 건 필요 없죠. 옵션스. 그리고 데이터도 필요 없죠.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당연한 거니까 필요 없죠. 나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도대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무슨 내용인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자, 일단은 빨간 거에 집중하세요. 빨간 거에. 다 외울 수 없으면 빨간 거라도 집중해서 외우자. 제가 빨간색을 친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이제 계속 이제 그 박스나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박스를 칠 건데 딱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거, 또 하나는 생소한 거. 생소한 게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오기가 정말 좋은 거라는 거예요. 생소한 거. 그런 걸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지금 보면 IP를 알아야 되는데, IP의 어떤 그 패킷 구조는 다 마찬가지인데, 패킷의 구조는 다 4바이트예요. 폭이 32비트, 다 4바이트예요. 4바이트예요. 그리고 얘는요, 무슨 일이 발생해?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해. 기억나시죠?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해. 프래그멘테이션이 뭐예요? 프래그멘테이션이 뭐죠? 전체의 메시지가 1메가라면 그 1메가를 한 번에 보낼 수 없으니까, 그쵸? 그거를 1500바이트로 쪼개서 보내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쵸? 그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이제 버전은 IP의 버전이야. IPv4나 IPv6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HL은 그 헤더랭스인 거고요. 필드 값에 곱하기 4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폭이 4바이트니까. 폭이 4바이트니까. 기억나시죠? 폭이 4바이트니까. 곱하기 4를 하는 거고. 자, TOS에 별표할까요? TOS에 타입 오브 서비스. 여태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 미안한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저는 가르쳐야겠어요. 시험 문제 범위에 들어가니까.
보세요. TOS는 뭐냐면, 자, 최소 지연, 그러니까 설정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라우터에서 이 IP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IP는 지금 최소 지연이 목적이야. 아니면 최대 처리율이 목적이야. 아니면 신뢰성이 목적이야. 아니면 최소 비용이 목적인 거야. 거기에 맞게끔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자, 모의고사 분명히 될 거야. 내 모의고사 분명히 될 거야. 나 지금 이렇게 지명했어, 모의고사. 봐봐. 자, 다음 중 IP 헤더에 있는 타입 오브 서비스에 없는 것은? 1번 최소 지연, 2번 최대 처리율, 3번 최대 신뢰성, 4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소 지연, 최대 처리, 최대 신뢰, 최소 비용. 이 시험 문제 되게 얼마나 좋아.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이런 거는 공부 안 하면 못 맞춰. 어떻게 맞춰 이걸? 이거 어떻게 맞춰? 어떻게 찍어 이걸? 못 찍어. 공부해야 돼. 자, TL, 토탈 랭스는 프로그램 전체 길이 얘기하는 거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프레그멘테이션 돼요. 프레그멘테이션은 여기서 이제 단편화라고 하는데요. 단편화가 발생했어. 그러면 단편화가 발생했으면 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복사되고 단편화된 애들은 플러스 1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100이야, 100. 100이면 그 다음 단편은 100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단편은 100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플래그 보시면 플래그 별표. 플래그 보세요. 플래그. 한 번도 안 나왔어. 플래그 보세요. 플래그는 뭐냐면 RF는 이제 리저브드니까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0인 거고, DF는 돈 플래그고 MF는 모 플래그야. 그러니까 돈 플래그는 1이면 돈 플래그니까 단편하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단편할 필요가 없는 거죠. 1500바이트 미만이니까. 그리고 0이면 단편화된 거야. 그러면 이제 모 플래그가 동작하는데, 모 플래그가 되면 0이면 마지막 단편이거나 유일한 단편, 그냥 하나 보낸 거고, 그 다음에 1이면 마지막 단편이 아닌 거, 중간 단편인 거를 나타내는 거야. 됐어요? 요것도 친구들 되게 잘 나오고 싶지. 다음 중 플래그 중에 있는 게 아닌 것은 보세요. RF, DF, MF, IF 어떤 거 찍을 거야? 그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농담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 그러니까 알면 별거 없어. 모르니까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유리하죠. 공부 많이 한 사람 당연히 유리하죠. 자, 그리고요. 자, 프레그멘테이션 옵셋은 그러니까 기존 프로그램 데이터그램 안에서 그 프레그멘트 사이에 얼마만큼 이제 첫 번째 프레그멘트, 두 번째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옵셋을 얘기하는 거고, TTL은 타임 투 리브라고 그래가지고요. 라우터 하나를 지나갈 때마다 일씩 줄어들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놨냐면, 일찍 안 줄어들면 얘가 무한대로 패키지 전송돼. 그렇잖아. 내가 만약에 패키지를 보냈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 그러면 전 세계가 마비될 거예요. 그러니까 TTL을 줘가지고 얘가 TTL이 100이면 라우터 100개를 넘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보낼 건데. 그렇죠. 그 정도만 설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TTL이야. TTL 별표. TTL. Time to live. TTL. 자, 그리고 프로토콜을 정의하는데 ICMP를 사용할지, IGMP를 사용할지, 그 다음에 TCP를 사용할지, UDP를 사용할지야.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보세요. 지금 이게 몇 개층이에요? 지금 몇 개층이에요? 지금 IP 계층? 3개층이잖아요. 3개층이 이렇게 있잖아. 3개층이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4개층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보시면 TCP하고 UDP는 지금 여기 있는 IP 계층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ICMP하고 IGMP는요. 3계층에 있는 거야. 3계층에 이렇게. ICMP하고 IGMP가 이렇게 있는 거죠. 3계층에 있는 거란 말이야. 3계층에서 이렇게 타고 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이제 이게 베이스인 거야, 베이스. IP는 베이스인 거죠, 베이스. 헷갈리면 안 돼요. 계층에서 계층이 있다고 할 때 같은 계층에서 상위 하위가 있을 수 있는 거야. 항상 이렇게 계층이 달라야만 상위 하위가 있는 게 아니야.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책섬 기억나시죠? 헤더 책섬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뭘 사용한다고 했어요?
1의 보수나 아니면 2의 보수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2의 보수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보수를 사용해가지고 책선 만드는 거죠. 뭐 송신 측의 IP 주소하고 그 다음에 수신 측의 IP 주소 필요 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옵션 필요 없는 내용이죠. 패딩 필요 없는 내용이죠. 데이터 필요 없는 내용이죠. 나머지 애들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몇 개 안 돼요. 맞나요?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IPv6인데요. 제가 IPv6에 관련돼 가지고 가장 황당했던 그 기억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 질문했어요. IPv6는 왜 나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증가해가지고. 그래서 인구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증가했나? 뭐 어쨌거나 누가 가르쳤나 그랬더니 어떤 교수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가장 황당한 대답이었어요. 사람에 의해서 IPv6가 나온 게 아니에요. 절대. 사람은 그냥 이렇게 계속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절벽인데 지금 애를 안 낳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제대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IoT는 그러니까 IPv6는 IoT 때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IoT가 막 이제 그러니까 IoT는 뭐냐면 이게 사물 인터넷인 거잖아요. 사물 인터넷인데요. 사물 인터넷의 문제는 뭐냐면 사물의 IP 주소를 할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걸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IPv6가 나오게 된 거예요. IPv6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얘기들, IoT 때문이라는 거. 실제 질문 나온 적 있어. 실제 공무원 시험 지문에 나온 적 있어. IoT로 인해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IPv6가 나오게 됐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틀린 지문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그런 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 자, IPv6 할까요? 자, 128비트는 알고 있죠? 자, 16바이트의 별표 할까요? 16바이트. 이게 왜 16바이트에 별표했냐면 이렇게 나오면 잘 모른다. 그러니까 128비트라는 거 다 알아. 그리고 IPv4가 32비트라는 거 다 알아. 근데 갑자기 그거를 4바이트하고 16바이트라고 그러면 잠시 머뭇거린다? 계산을 할 수 있어. 계산해서 맞추기는 할 수 있는데 1초 날아간 거야. 2초 날아간 거야. 그냥 이거 그냥 16바이트 바로. 응? 바로 하시고요. 그래서 IPv6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호환성. 왜냐하면 IPv6로 모든 게 교체됐으면 그런 호환성이 필요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IPv4하고 IPv6가 같이 상황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호환성이 정말 중요해. 자, 그래서 특징 보시면요. 특징. 자, 특징. 1번은 뭐 볼 필요 없지. 1번은 당연히 확장된 거고. 자, 2번에 별표할까요? 호스트 주소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Pv4의 그러니까 수동 할당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IPv4의 수동 할당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연구실이라고 한다면 그 연구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와이파이처럼 DHCP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할당받을 거 아니라면 내가 수동으로 할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 자동으로 할당해줘. 자, 3번 별표하세요. 자, 보세요. IP 프로토콜은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까? IP 프로토콜 자체는 안전한 프로토콜일까 안전하지 않을까? 여기서 안전하다는 얘기는 암호화나 인증이나 그런 기능을 제공할까 제공하지 않을까? 제공하지 않아요. 제공하지 않으니까 IPv4 같은 경우에는요. IPsek을 이용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IPsek이 뭐냐면 별도의 보안 프로토콜이에요. 별도의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IPsek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별도의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한다. 근데 IPv6는 IPsek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인증 및 보안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 시험 문제 질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IPv6는 인증 및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IPsek이 필요하다.
틀린 거죠. 틀린 거죠. 틀린 거죠. 자, 4번 발표할까요? 이동성. 이동성은 뭐냐면 IPv4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연구실이야. 연구실에 있는 IP를 할당받았어. 그게 211이야. 근데 내가 이제 다른 외국으로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P를 바꿔야죠. IP 바꿔야죠. 근데 얘는 바꿀 필요 없어. 같은 주소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어요. 됐어요? 요거 중요해.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일단 그 전체적인 헤더의 크기는 늘어났는데 헤더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게 뭐냐면 중간에서 검사하는 헤더의 크기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IPv4 같은 경우에는 헤더 전체를 검사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옵션으로 바꿔놨어. 옵션으로 선택사항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수신지에서만 그러니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검사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헤더의 크기는 늘어났어도 사실은 실제 검사해야 되는 헤더의 크기는 줄어든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 속도가 빨라진 거죠. 속도가 빨라진 거죠. 맞아요? 자, IPv6 주소 체계 봐봐. IPv6의 주소 체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16진수 8자리. 16진수 8자리. 16진수 8자리. 이렇게 쉬운 문제 나와. 10진수, 16진수. 이런 식으로 나와. 나와요. 자, IPv6 주소 체계 장점 보세요. 일단 충분한 주소 확보했죠? 맞죠? 자, 빠른 속도 기억나시죠? 자, 애니캐스트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애니캐스트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거를 단순히 설명하면 안 되고 브로드캐스트,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랑 같이 설명해야 돼. 자, 그리고 고품질 멀티미디어가 가능한 건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인증이랑 무결성을 IPsec 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지금 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야. 다음 중 IPv4를 IPv6 주소로 바꾸려고 할 때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묻고 있는 거야. 자, 지문 몇 개야? 지문 3개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 지문? 실제 모의고사 냈는데 맞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은 표준 IPv6로 표기하는 거야. 표준 IPv6로 표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IPv4를 16진수로 바꿔. 16진수로 바꿔.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0을 붙여. 그러면 표준 IPv6 표기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IPv4 호환 주소야. IPv4 호환 주소. 얘는 앞에 땡땡만 붙여, 땡땡. 앞에 땡땡만 붙여. 땡땡 2개. 땡땡 하나 아니야? 땡땡 2개야. 땡땡 2개 붙이면 요거 IPv4 호환 주소야. 땡땡 2개. 지금 여기 땡땡 1개야. 땡땡 2개야. 땡땡 2개. 땡땡 2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IPv4 매핑 주소야. 매핑 주소. 그러니까 매핑 알고리즘이 있는데 매핑 알고리즘이 뭐냐면 처음에 80비트는 0으로 다음에 16비트는 1로 나머지 32비트는 원래 IPv4로 매핑하는 거야. 매핑하는 거죠. 이렇게 숫자를 매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80비트, 16비트, 이렇게 32비트. 합이 128비트. 맞아요? 맞아요. 자, 요거 지금 제가 방금 생각난 건데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이거를 내가 숫자로 바꿔서 시험 문제 내면 맞을 수 있을까? 숫자를 이제 실제 이거 다 적용해가지고 다음 중 그 IPv4를 IPv6로 바꿀 때 표준으로 바꿀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숫자만 표시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론만 지금 돼 있는데 그 숫자를 표시하면 맞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맞나요? 근데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모르면 못 맞춰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제가 밀고 있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됐어요?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